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번 수능화길 11번 2014년 기출문제를 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2주기, 3주기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왔네요. 이온화 에너지의 일반적인 경향을 우리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자, 가로축은 우리 원자 번호 이렇게 보고 세로축은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 IE 이렇게 써볼까요? 2주기, 3주기 원소다. 그랬으니까 2주기 원소에서 예를 들어서 2주기에 이제 일족 리튬 이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가 뭐 요쯤 된다고 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대체로 주기율표상에서 이런 모양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3주기 원소도 이와 같은 패턴이 유지되는데 다만 3주기 원소는 어때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는 점이죠. 이렇게. 더 작고 자, 이러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특징을 보는데 이 녀석은 이온화 에너지가 각 주기에서 제일 작은 게 1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18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비례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 예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요 예외적인 부분들 역시 3주기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요 위치가 베릴륨과 붕소 즉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 여기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와서 봅시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요 세 개의 원소하고 이쪽하고 두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됐겠지만 이온화 에너지가 좀 이렇게 큰 요쪽은 이게 3주기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3주기가 아니죠. 2주기 그죠? 2주기 이게 2주기 원소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3주기 원소일 거다. 예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 예상이 정말 타당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13족에서 18족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요 원절이 요 부분 요게 2주기 원소의 뭐 뒷부분 그 다음에 여기 3주기 원소의 조금 앞부분 요걸 비교를 해보면은 2주기 원소가 좀 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15족의 A가 3주기가 아니라 2주기 원소라면 15족의 2주기는 질소인데요. 질소의 전자배치를 보면은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16족의 산소를 보면은 2주기에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질소와 산소의 p-오비탈 전자를 우리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p-오비탈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질소는 전부 다 우리 훈트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산소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산소의 경우에는 자, 훈트 규칙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넣고 네 번째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네 번째에 있는 요 전자들 이것들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를 떼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와 산소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질소가 산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요. 산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왜냐하면 산소는 이렇게 지들끼리 반발하는 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질소보다. 그렇다면은 A가 만약에 질소라면 B는 어떻게, 산소는 이게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A는 질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따라서 A는 질소가 아니라 인이겠구나. 질소 밑에 3주기 원소. 그럼 B는 뭘까요? B는 2주기의 이제 산소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만 전반적으로 이 자료가 일반적인 이온화 에너지 그 설명에 합당한 구성이 됩니다. 자, C는 뭐 자동적으로 플로린이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봅니다. 옳은 거. 기억. A는 2주기 원소다. A는 우리 2주기 원소가 아니고 3주기 원소였죠? 틀렸네요.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의 15족 원소보다 크다. 우리 조금 전에 B가 뭐인 것을 확인했냐면은 B라는 녀석이 우리 앞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B라는 녀석이 산소다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B가 산소입니다. 그럼 B가 산소인데 산소하고 질소하고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질소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컸죠. 그래서 15족 원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B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래야 맞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원자 반지름은 B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 B가 산소고 C가 뭐였죠? C가 17족, 2주기 17족 플로린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배치에 따라서 우리 이제 산소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는 같은데 산소보다 플로린,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죠. 플로린 9번. 자, 이 뭐 원자 번호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같은 주기에서 이게 산소고 이게 플로린이고 같은 주기 2주기 원소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죠. 껍질 수는 같은데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점차 감소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B보다 C가 작다. 맞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봅니다. 자, 여기서는 탄화수소 이렇게 탄소가 3개짜리 탄화수소를 제시했죠. 탄소가 3개짜리인데 포화탄화수소는 알케인, 프로페인은 C3H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제 프로페인이 될 거예요. 이 프로페인 이 구조를 보면은 탄소가 CH3, CH2, CH3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CH3 이렇게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게 2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C3H6 요거는 알켄이네요. 그러니까 탄소가 3개짜리면은 C3H6 요거는 2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탄소가 3개짜리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경우 CH2 이중결합 CH3 요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프로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클로프로페인 CH2 요게 이제 삼각형으로 CH2 이렇게 해서 연결된 고리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의 경우에는 CH3가 제로다 그랬으니까 다를 우리는 CH3가 하나도 없는 요게 이제 사이클로프로페인, 그죠? 이 녀석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프로펜,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이거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C3H4 이거는 알카인이죠. 그러니까 프로파인. 그러면 3중결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CH3, C, 3중결합, CH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 가에서 탄소 사이의 결합은 180도다. 탄소 사이의 결합 이거 뭐예요? 3중결합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18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선형, 전자상 반발 원리에 의해서 선형 맞습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탄화수소는 한 가지다. 어떤 거? 나. 그죠? 이 녀석만 이중결합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결합각이 있는 탄화수소는 다 결합각이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펜 이런 경우에는 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각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각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럴 때의 요 결합각은 120도에 가까운 그런 결합각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이클로프로페인 이 녀석의 경우에는 뭐예요? 요거는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합각이 가장 작은 것은 사이클로프로페인, 디귿.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